그냥 하지 말라. 송기령. 변화의 세 가지 상수. 항상 성립하는 변화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화하는 사회. 우리는 혼자 살고 좀 더 작아진 집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삽니다. 두 번째, 장수하는 인간. 과거보다 훨씬 오래 젊게 삽니다. 당신은 오래 삽니다. 세 번째, 비대면의 확산.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비대면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당신이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사람들이 대면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 분야가 확산이 됐는데 실제로도 사람들이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추세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전화 통화를 꺼리는 현상은 밀레니얼의 특성으로까지 부각될 정도였습니다. 저자분이 밀레니얼 세대의 후배에게 전화가 왜 그렇게 싫은지 물었더니 전화는 뭐랄까 좀 무례한 수단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문자로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전화로 즉각적인 대답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맞듣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뛴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해서 묻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전화 통화를 생각보다 많이 꺼려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답은 아니다. 예전엔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세를 높이 샀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꾸준히 하는 분야는 로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월급 올려달란 말도 안 하고 오류도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됩니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무한 확장이 어렵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 이슈 때문이라도 예전처럼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헐값에 많이 파는 대신 보다 더 정교하게 경쟁력을 다듬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해서 무언가를 사고 썼는데 이제는 필요를 넘어서 감성이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 소비가 아니라 의미 소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 갖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기존처럼 정해진 커리큘럼에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칠까요? 이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정의하고 그것을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를 취사 선택할 메커니즘을 찾는 작업, 곧 얼개를 만드는 작업이 교육의 역할이 될 테고 나머지는 매체를 통한 자가학습으로 가지 않을지 조심스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 행복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구조로 가는 한 행복은 무지개 너머입니다. 타인의 욕망이 잣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봅니다. 더 확장하면 지금 보기엔 당연한데 나중엔 당연하지 않을 것이 얼마나 많을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걸 전략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건실하게 구현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대세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유행이야. 누가 하고 있었지? 라고 물을 때 진즉부터 하고 있던 사람이 발견된다는 거죠. 무언가 뜬 다음에 하면 편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발견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하고 오래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오래 살잖아요.
기존 방식의 조직과 시스템이 날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도 더 긴 기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되려면 지향점이 한결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돼요. 먼저 원을 그리고 그 원에 내 활동들을 정합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완결돼야 하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도 맥락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앞으로의 미션이자 비전이 될 것입니다. 루이비통은 160년이 걸렸고 파타고니아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밀도가 높다면 5년에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개인도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서 한번 해본다. 그걸 숙련될 때까지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적 형태의 러너스 하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덕업일치의 순간이겠죠. 나아가 나의 애호와 진정성이 일상의 기록으로 남으면 그 자체가 자산이자 전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무언가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